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훈 영역입니다. 방금 방을 열었는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죠. 오늘 제가, 어, 미리 썸네일을 좀 올려놓긴 했지만은, 오늘 또 제가 예고 없이 방송창을 열었는데, 네, 우리 카카오님이 먼저 입장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정희님, 올리셨네요. 지금 뭐 입장하고 계시는데, 저 음악을 좀 한 곡 듣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아, 좀 기다렸다 좀 입장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향 상태하고 화면 상태 이상 없죠? 네, 우리 전정희님, 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카카오님도 이상 없으면. 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투자자문 쪽에도 들어오 계신 분이 계시네요. 예, 어, 링진님이십니까? 예, 예. 어려운 시장에서 공개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토마토 TV, 토마토 투자자문, 그 다음에 박준영 운영력 TV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 군데로 분산해서 입장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박준현 TV가 오고 그 다음에 토마토 투자자문 쪽을 제가 열어놨네요. 토마토 투자자문 쪽에서 토마토 증권통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질문이라든가 올리더라도 토마토 증권통으로 올리면 제가 채팅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쪽은 박준현 TV하고 그다음에 제가 토마토 투자자문 왼쪽에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저한테 뭐 질문이라든가 내가 질문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박준현 TV 쪽으로 들어오셔서 어, 올려줘야 되겠죠 이제. 예, 그렇죠. 잘 들린가요? 전정희님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투자자문에 입장하신 분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신 분은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우리 투자자문에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양님이 1번 올려주셨는데 본래 이제 토마토 증권통 쪽으로 좀 많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입장하는데 오늘 제가 예고를 좀 안 했기 때문에 입장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자 간단하게 지금 9시인데 10시까지 진행을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우리 안녕하세요. 자 박시원 영역입니다. 어, 박준현 TV 쪽 입장하신 분이 잘 안 들린다고 올라와서 다시 좀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들려요? 화면하고 마이크 상태 안 좋습니까? 자, 다 같이 투자하자면 잘 들린 것 같은데, 안 들리는, 이상 없을 건데. 음, 자,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나와요. 왜 그렇지? 그래요.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나옵니까? 왜 그러지? 음,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지? 예, 지금도 스트리밍 대기 중으로 나옵니까? 투자자문에 계시면 김양희님. 투자자문은 들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왜 그렇지? 그리고, 박수현 TV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뜬다는데, 자,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0분이 좀 다 돼가는데, 네, 원래 제가 9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문은 상태가 좋다고 그러고요. 자, 혹시 지금 박준현 TV 쪽에 들어와 계신 분은 그러면, 어, 아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 박주현 TV 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스트리밍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녹화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인데 원래 이제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을 5월 달부터 꾸준하게 9월 달까지 진행을 좀 해왔고,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 10월 달은 좀 쉬다가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시 방송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제가 일요일 날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제부터 시장이 좀 해볼 만하다. 이제부터 시장이 해볼 만한 시장이다. 그동안 거의 뭐 10월달 시장 자체가 거의 뭐 등락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2200포인트 사이에 두고. 시장도 좀 살아날 것 같고,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동안은 거의 뭐 기술적인 매매에 의존하는 시장에 따라서 치고받고 하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정상이 조금 시장 자체가 펀드멘탈에 의해 가지고 기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제 반영돼 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 좀 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10월 달 같은 경우 뭐 전혀 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또 시장도 아닌 것 같아가 쉬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공개 방송을 유튜브 통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겠다고 회사 측에 제가 메일로 보냈어요. 아마 이제 방송 홍보도 좀 나갈 것 같은데, 일주일에 2번, 기존에 했던 대로 일요일 저녁 10시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아마 수요일 날 해가지고 두 차례 하는 걸로 좀 일정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월 달에 또 아카데미도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 아카데미도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광고로 지금 넘어갔는데, 광고 아마 음, 만들어서 아마 조만간 홍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음, 주제가 주제가 이 주제예요. 음. 대반격을 준비하자. 시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미 광고 작성 들어갔을 겁니다. 했어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했어요. 오늘 이제 주제도 그런 내용이에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베어마켓 시작일까 아닐까. 저도 일단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어,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박시영 운영의 공개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쪽에 스트리밍이 안 되네요. 박시영 유튜브 쪽에 왜 안 되지? 투자자문 박신현 TV 쪽에 음, 예, 이렇게 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뭐 이거 뭐 보여드린 김에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5강 주제로 아카데미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번 수강료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생방송 회원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해드려요. 그래서 회원도 좀 가입하시면서 교육도 받으실 분들은 11월 14일이니까 준비 좀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요. 네, 원래 박준현 유튜브 쪽으로 많이 입장하시는데 박준현 유튜브가 지금 스트리밍이 좀 안 되네요. 이제 보니까요. 아마 이게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현재 제가 유튜브 방송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 군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토마토 투자자문 소속이다 보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토마토 또 증권통, 그다음에 박준현 TV 세 군데로 나가는데, 아마 우리 여직원이 아마 그 설정을 해놓은 데 있어서 박준현 유튜브 쪽은 아마 실수로 좀 빼놓은 것 같아요. 스트림 그 키를 입력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준현 TV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안 되니까
일부는 좀 토마토 투자자금이라든가 토마토 증권통으로 좀 갖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오늘 뭐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한 16분 가까이 가 지났는데 10시를 약간 넘어가는 선에서 지금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주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어마켓 랠리 시작일까?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저희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방송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6월 달에 베어마켓이라는 그 말을 제가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일 거예요, 제가. 지난 6월 달이죠, 이제요. 지난 6월 달에 주가 급락했다가 봅시다, 있어요. 지난 6월 달이죠. 6월 달이요. 이때 6월 아마 미국 시장으로 보면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 날 저점이 나왔을 거고요. 6월 16일 날 맞죠?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 날 1565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1650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은 그 이후였을 거예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6월 말 정도 저점이 나왔어요. 7월 달 정도. 코스피 지수가 7월 4일이네. 6월 달 정도에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은 한 2주 있다가 이제 저점이 나오면서 후행적으로 반등이 좀 전개됐다가 그렇죠. 2200, 2300 이탈했다가 2400, 2546까지 갔어요. 2546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박준원 형에게 이 시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오늘 주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시점에서 베어마켓 랠리 얘기 꺼낸 사람은 제가 이 당시에는 아침 방송에 마켓 시그널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6월 달에는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공개 방송을 자료를 저는 준비해 가지고 하잖아요. 박준원 영역은 보니까 제가 6월 26일 날 제가 6월 26일 날 제가 이거 방송을 했더라고요. 보이시죠? 있어요. 6월 26일입니다. 유튜브 썸네일인데 그 당시 제가 6월 달에 유튜브 한 달 공개 방송 대주제가 시장을 이기는 전략 지수가 급반등 성공. 지금도 급반등이잖아요. 반등 나왔죠. 어디까지 반등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256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2546 딱 거의 뭐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이제 그때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 이때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6월 달에 그때 자료입니다. 6월 달에 제가 방송했을 때 자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 떨어졌고 코스닥이 16% 떨어졌고 코스피가 12% 떨어졌고 그 당시 시점에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 증시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동안 뭐 3% 4%밖에 안 빠졌고 유럽이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도 급등을 하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지 주가를 진단하잖아요. 이유가 해소가 좀 되든가 완화가 돼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요인은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팔았으니까.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역할이 없었고 당연히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랬었죠. 2021년도 대규모 IPO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들도 계속 좀 출하가 좀 됐으니까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신용 담보 물량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 이 당시 시점 그랬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6월 달 내내 주식을 좀 팔았으니까 수급적으로 보세요.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여기잖아요. 6월 달. 6월 달 여기 6월 달이죠. 6월이죠. 6월. 6월
거의 한 달 동안 6월 2일부터 해가지고 6월 16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팔았어요. 거의 6월 한 달 동안 딱 두 번만 샀네요. 6월 27일하고 6월 16일 사고 외국 투자가들 계속 팔았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신용 물량이 그때 팍 줄었죠. 주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약심해 코스닥시장이 그래서 코스닥시장이 급락이 나온 거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월달 보시게 되면 이거잖아요. 신용 물량이 여기 6월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급감을 하면서 담보 부족성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좀 되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이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하락률이 높았어요. 이때요. 이때죠. 예, 이때입니다. 이때.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있어요. 코스피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떨어졌다. 코스닥이 16% 떨어지고 12%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막 신문에서 개인 신용 담보 계좌가 급증한다. 뭐 이런 기사가 떴었고. 그러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제가 주가가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급 하락이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35% 떨어졌으니까 156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뭐 그 당시에 이런 근거를 냈어요. 이거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였냐 주가가 올라갈 때 알다시피 이때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약간 완화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전망이었었잖아요. 왜냐면 물가 지표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가 잠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등 모멘텀을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유가도 좀 떨어졌으니까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어,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여러 가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 증시도 급락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 주식시장이 이때 이제 뭐 지금도 이런 건 똑같죠. 주식시장이 바닥일 때 신용 특히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신용 담보 계좌가 속출할 때 주가는 경험적으로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제가 바닥이라서 경험적인 지표로 지금 난리죠 지금요. 경제 위기설, 어? 경제 위기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투자 등급 계속 하향 조정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 당시 신용이 이렇게 급감을 했고요. 19조 원 가까이. 예, 이런 제가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어? 음? 그래서 시장이 단기 경험적으로 바닥을 좀 형성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서 2400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2000 여기 코스닥이고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546까지 나스닥 시장은 1565포인트 6월 16일 날 저점 찍고 13,000포인트 정도까지 무려 나스닥 시장이 이때 아마 거의 30% 정도 올랐죠. 560에서 13,100이니까 30%는 아니고 아마 20한 5, 6%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꺾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 올라갔던 것 자체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완화 정책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 피벗 전환. 그때 이 시점에서 연준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이제 섣불리 전개가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꺾인 거는 이제 이 시점이 8월 중순이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경계감이 나온 거죠. 경계감이 이때 뭐 CP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꺾였던 거 8월 25일 날 이게 주가 급락이 나왔던 것 자체는 이제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완전 돌변한 거잖아요, 이제. 완전 매파적인 발언으로 선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금리 정책 자체가 긴축 정책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자체가 다시 긴축 정책으로 좀 바뀌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물론 이때 주가 하락할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감도 많이 부각이 좀 됐었으니까 그러면서 경기 침체 부분 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다가 또 영국발 금융위기가 또 영향을 좀 미치면서 시장이 하락까지 내려왔던 거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가장 큰 것 자체는 이제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베어 마켓 랠리의 시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경험적으로 바닥이다. 그래서 2560 정도까지 제가 지수 반등을 예측했는데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됐는데 그럼 지금 뭐냐?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뭐 주가가 지금 반등한 이유 자체가 이거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얘기했던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이번 주죠. 제가 이번 주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이거였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를 했고 그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표적인 미 연방 전문 기자가 12월 달에는 11월 달까지는 75bp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12월 달부터는 약 50bp 정도의 금리를 인하를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된 거죠. 이게 이제 최근까지 미국 시장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미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실적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일부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지금 변동성 확대가 좀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기업들 자체도 실적도 나쁘지가 않았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을 좀 하면서 국내 시장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부진합니다. 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따지면 다우지수가 지금 4일 연속 해가지고 거의 뭐 5% 가까이 올랐잖아요. 5%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 시장은 어제 좀 떨어졌지만 나스닥 시장도 3, 4% 정도 올랐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왔어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부진한 이유 자체는 아니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히 요즘은 기술주인 나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쪽인데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열이에요. 과열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과열이 나올 정도로 주가 급등한 거예요. 이거 제가 주가 많이 뛰면 이격 기준 가지고 단기 과열, 단기 바닥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격이 20일 이격이 지금 무려 106까지 올라왔어요. 106까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점에서도 주가 올라왔어도 이격이 이 당시 105에서 꺾였어요. 본래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105 이상이면 과열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팔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팔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106이에요. 10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28,660에서 지금 31,800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쉴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 자체는 그렇게 이격 자체가 높지가 않죠. 나스닥 시장은 지금 앞서 다우지수는 1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5로 꺾이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은 어제 이제 2% 정도 떨어지면서 이격이 지금 101.100입니다. 완화된 상태죠. 완화된 상태입니다.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미국 시장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시장 자체는 아직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코스피 이격이 103입니다. 103이고 아마 코스닥 시장은 더 낮겠죠. 코스닥 시장은 이제 101이에요. 좀 부진하죠. 그나마 지금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약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스는 아직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아서려 하고 있어요. 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은 20일 평선에서 상당히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고, 차트로 본다 한다는 20일 평선, 이제 미국 시장 이미 좀 돌아섰고,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 돌아서지 않았죠.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 돌아설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지수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코스닥 시장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국내 시장 자체도 그런 어떤 제가 이제 6월 26일 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기했던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 위치가 지수로 보면 그때보다 무조건 물론 더 낮죠. 그 당시에는 반등 그 당시에는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7월 4일 이때죠. 이때니까 6월 23일 날 이제 코스닥이고 6월 코스피 지수는 7월 4일 날 저점이 좀 나왔지만은 약간 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죠.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방송을 했네요. 6월 26일이니까 6월 26일이죠. 6월 26일이니까 이따 아마 6월 26일이 보니까 일요일이었네요. 보니까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6월 27일이 월요일이고 이때 이 시점에서 방송을 한 거죠. 여기서 방송. 그리고 좀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죠. 이제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기 과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도 약간 조정이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뭐 내일 또 주말이고 금요일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장 자체는 일단은 조심스럽지만은 요즘 시장 전망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않지만은 저점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2180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2160, 80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일요일도 그렇게 했고 2200포인트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0포인트대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상승 전환을 할 거다. 근데 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11월 2일 날 75pp 금리 인상 기정 사실화된 쪽이고 그리고 75pp 대체적으로 이제 FMC 회의 이후에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11월 FMC는 악재로 부각되지 않을 거다. 그 이유 자체는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매파적인 쪽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더 이상 어떤 FMC 이후 파월 의장 발언 자체도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좀 됐고 뭐 최근에 뭐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더 금융시장을 불안시켜 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내린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본다 한다면 파월 의장이라도 앨런 재무장관이라도 본다 한다면 어떻게 되든 간에 금융시장 지표 자체를 중간 선거까지는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현재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금 선거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여론으로 본다 한다면 중요한 선거인데 물가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금융시장 자체는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이제 그런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지난 6월 달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금리 속도 조절론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죠.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43%예요.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방송할 때 그때는 제가 51.6%라고 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방송했을 때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주말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 이전에 75.4%였거든요. 이게 12월 11월 달은 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98% 가까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89.1%로 줄어들었더라고 확률이.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환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앞서 51.8%인데 50.8%인데 지금은 몇 프로? 예, 지금은 43%. 이거거든요. 이게 4.5 75bp거든요. 4.4, 좀 떨어진 거잖아요. 거의 약 8% 정도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2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할 때 98% 했다고 그랬잖아요. 98%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근데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느냐? 지금 91.3%로 떨어졌어요. 이제 조금 바뀌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30분 전에 카피한 거거든요. 오늘 밤에 4%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조금 지금 달러 인덱스 약간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001이었던 거 4.00 몇 퍼센트 지금 3.069로 지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4.4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약간 좀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한때 이때 올라갈 때가 114였거든요. 최근 이제 1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0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어제 110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지금 좀 볼까요? 지금 110.170이네요. 110.170 이게 110점 올라섰네요. 110을 좀 올라섰네요. 확실하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 아래로 좀 떨어져야 되겠죠.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자체가 다시 지금 약간 지금 완화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 자체는 뭐예요? 야, 이것처럼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셔가지고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섣불리 예측을 해가지고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내년도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금리나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 미리 선반영 주가 올라간 거냐. 근데 여기서 물가도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잭슨을 미팅해서 파월 의장이 완전 매파적인 바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는데 또 여기 올라가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때처럼 매파적으로 바뀌가 주가를 끌어내릴까요? 내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서 더 매파적인 발언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좀 떨어진 속도 자체가 완만해서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잭슨 미팅 이후에 지금 강경화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유가를 중에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물가 지표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역할을 했던 것 자체가 렌트 비용이잖아요. 가구 주택 관련 비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주택 가격 렌트 비용 자체가 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중고차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물가 불안을 야기했던 것 자체가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은 공급망 문제로 이신해 가지고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제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급망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떨어진 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1월달, 12월달부터는 좀 더 예상치보다 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매파적으로 더 바뀔까요? 현재 금리 자체가 오히려 지금 금리를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라든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데,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에서 당장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뭐 레고랜드 사태 영향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된 것 자체가 뭐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이한테. 그런 시점인데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때 시점처럼 또 연준이 또 찬물을 끼얹을까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다른 악재가 우리가 잘 모르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반등 속도가 빠르냐? 빠르지는 않아요. 이때보다 해서요. 완만하게 확인하면서 가는 거지. 이때 앞서 나스닥 시장이 1565에서 13,000까지 거의 한 25% 정도 올랐나 27%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저점에서. 이 정도는 근데 베어마켓 랠리 이상의 그 상승이거든요. 본래 베어마켓 랠리 정의가 하락에서 13%에서 15% 정도 올라가면 베어마켓 랠리인데 20% 이상 올랐었으니까 베어마켓 랠리 이상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떠나가지고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전망도 이때 나왔었던 거잖아요. 조심스럽게. 근데 결국은 꺾였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누구나 봐도 베어마켓 랠리죠. 베어마켓 랠리죠. 베어마켓 랠리고 경기가 지금 확실하게 침체 국면에 접어섰으니까 베어마켓 랠리 경기가 상승에 진입하기 주식시장 상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 흐름 자체가 중요한데 경기가 지금 당장 회복되겠어요, 지금요? 회복되는 시점 자체는 빨라야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란 얘기를 하잖아요. 하반기. 하반기. 빨라야 하반기. 근데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 걸 감안하면 내년도 상반기죠. 돌아서는 시점 자체는 수세적으로 돌아서는 시점 자체는. 지금은 이제 약세의 국면 속에서의 어떤 랠리예요. 랠리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느냐?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2월 달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12월 달까지는 완만하게 이때보다 가파르게 가지는 않을 거고 완만하게 상승을 좀 할 거다.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 이게 중요한 악재가 나올 거 없다.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지난번 8월 달에 매파제로 바뀌면 상수율 꺾이는 그런 악재로 초를 뿌리진 않을 거다.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11월 달 FMC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뭐 완화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있어요. 무난하게.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제 11월 1일 FMC 끝나면 이제 실적도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도 더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 자체는 이제는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미국으로 따지면 중간 선거로 넘어갑니다. 중간 선거로 넘어갑니다. 중간 선거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미국의 중간 선거 이번 중간 선거 자체가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가 미국은 이제 양당 체제니까 상원의원이 100명이잖아요. 100명인데 상원은 다 뽑지 않습니다. 35명을 뽑습니다. 35명 중에서 보니까 공화당 소속 의원이 20명이고 지역구죠. 그 다음에 15개가 민주당 소속 지역구더라고요. 현재 알다시피 상원은 지금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0석이고 민주당이 48석입니다. 나머지 무소속이 2석이어가지고 50대 50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사이 공화당이 2석이 더 많은데 무소속 두 군데가 민주당파거든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근데 동률인데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동률이게 되면 의장을 누가 맡느냐? 집권당인 부통령이 맡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동률일 때는 캐스팅 보트가 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은 현재까지 민주당 타라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선거에서 앞서 이제 공화당 지역구 20개하고 민주당 지역 15개 선거를 하는데 여론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상원은 거의 질 가능성이 커요. 상원 진다는 자체는 공화당이 완전하게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원은 어떠냐? 하원은 435석인가요? 435석인데 현재 지금 민주당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아마 222석인가? 232석인가? 그 다음에 공화당이 218석인가? 많아요. 근데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뭐 알다시피 바이든 인기가 안 좋잖아요. 인기가 안 좋아서 아마 하원도 공화당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죠. 다수석이 공화당으로 넘어가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시장에. 영향 없어요.
영향 없어요. 다만 이제 업종 섹터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단기적 부정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도 신재생에 관련 것들이 약간 업종으로 부정적인 길이 있겠죠. 오히려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는 정책이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의 현 지금 세 가지 정책이 뭡니까? 지금 실패 자체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또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어땠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마 파월의장이었나? 파월 압박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 해가지고 계속 저금리 정책을 썼잖아요. 썼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 현재 지금 금리 인상 쪽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시 이슈잖아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그 무기라든가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쪽인데, 근데 공화당 그렇지 않거든요. 공화당은 그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급등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합의하는 쪽으로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망이죠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긍정적이고 있고, 또 중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 때도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해 가지고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어? 중국을 압박을 했지만 현재 받은 정부도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 인하라든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이건 이제 그 주식시장 긍정적 요인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되게 되면 시장이 좋게 형성이 될 거란 전망이에요.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의 과거의 중간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요. 예, 예. 이게 3개월 수익률이잖아요, 중간 선거 이후에. 뭐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조지 부시 때. 예, 그다음에 1년 기준으로 보면 떨어진 적이 없었다. 뭐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중간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이거 뭐 그래도 뭐 기대해 볼 만 그런 것들도 이래서 기대해 볼 만하죠. 뭐 이번은 어떻게 되든가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선거에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그럼 공화당이 선거 이기면 호재다. 호재다. 다만 일시적으로 약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뭐 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바이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 종목들이 피해를 받을까요? 전혀 관련 없죠, 그거는. 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 종목들이 약간 업종으로 따지면 약간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건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호재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근데 과거에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1930년도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냐, 집권당이 그 상원과 하원을 다 석권한 경우는 세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세 번밖에 없었는데 거의 다 중간 선거 자체는 현직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 외 야당이 승리한다는 거죠. 공화당이 이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뻔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주의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증세였잖아요, 증세. 법인세 인상이었잖아요. 법인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 인상인데, 트럼프 때는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이죠.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은, 그래서 결론부터는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기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달에도 반등할 때 자체가 이때는 금리 인상 피복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하 피복 인상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준의 시각이 바뀌면서 빠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속도 조절이지만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없다.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잡힐 거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부양책,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기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렇죠? 오늘 예? 예? 오늘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했잖아요. 제 11차 경기 민생 대책회의인가요?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 11차까지 했더라고요. 오늘 뭐 이제 대통령까지 참여를 하면서 중계까지 했다는데 여러 가지 뭐 대책 이거 결국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PF발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부재했던 것 자체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일요일 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엄청 영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어요.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주제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어마켓 랠리의 완만한 시행 속에서 기회 요인도 있지만 위험 요소가 이거예요. 위험 요소가 이건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자체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부양 돈을 풀어서 한국은행까지 지금 RP 매입을 통해 6조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국면 쪽에서 자금을 해소하는 쪽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지금 신용 경색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까 자금을 푸는 쪽이잖아요. 이게 뭐 알다시피 영국 트러스 총리 자체가 감세 정책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파운드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트러스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죠. 우리나라도 지금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불안하니까 돈을 계속 해소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엇박자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장 그 신용 경색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니까 돈을 푸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 쪽에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국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10%대인데 돈을 더 줄여야 되는데 감세 정책을 통해 돈을 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파운드가 급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부분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한테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잘 봐야 된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 근데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을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런 이런 돈을 푸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 오늘도 어제도 사고 오늘도 현물도 사고 선물까지 사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도 이번 주 들어서 속도가 좀 많이 늘어졌네요. 속도가 좀 많이 늘어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사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고 선물은 많이 사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만약 일부에서 에르고노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시점 고점을 돌파한다. 달러 인덱스가 별로 올라가지 않은데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럼 주식 다 팔아야지. 이른바 그렇게 된다면 속도 말로 일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른바 뭐 IMF 6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 이번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외국 투자가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한다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때와 그래서 제가 6월달에는 제가 이제 시장을 6월달에 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 시작한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국내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 주가가 국내 시장이 약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하고 그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제가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6월 26일 날 제가 공개 방송했을 때 이게 지금의 취하고 제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했어요. 6월 26일 날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제가 이때서부터 이때 전후에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침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베어 마켓 랠리의 시작이다. 256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목표로 해서 상승 반등 추세가 전개될 거다. 이때 베어 마켓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주가가 이제 떨어졌던 것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6월 달에 종합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가 7월 4일 날 저점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6월 16일 날 저점이 나왔고요. 나왔고 예. 이때죠, 이때요. 제가 이제 이때 공개 방송했다 했으니까 6월 26일 날. 그때하고 지금 위치하고 제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올라왔고 지금도 이제 바닥에서 원형 올라왔죠. 2200포인트, 2260, 80 이탈하지 제가 안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2200 다들 뭐 이때 이 시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1800까지 내려간다, 2000포인트 깨진다 라는 사람 많은데 자 2150 아래는 안 장중 2150, 60 아래는 안 내려간다. 자 우리 생방세원들한테도 누치 않은 얘기입니다. 다만 주가가 못 갑니다. 지지부진 거립니다. 그래서 시세요. 간망입니다, 간망.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그냥 뭐 매매하기가 쉽죠.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해볼만 하다. 지금부터는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11월 달부터 또 이제 정기적으로 두 차례 걸쳐서 일요일하고 수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아카데미도 11월 달에 이미 이제 광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대반격을 준비하자. 제가 이거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반격이 나오고 있죠. 이제 손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될지. 지금 삼고 시대인데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리스크 관리도 해야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현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리스크 관리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주식들 뭡니까? 음식료라든가 그거 한전이라든가 그거 사놓으면 되겠어요?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주가 올라갈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보수익 추가할 수 있는 것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우리 손실이 나 있는데 그냥 안정적인 움직이지도 않는 콘크리트 주식 삼성전자라든가 그 주식 사가지고 돈 되겠어요? 삼성전자 사면 그냥 종합주가지도 5% 올라가면 5% 올라갈 거 10% 올라가면 10% 올라갈 건데 그다음 이제 변동성 장세니까 저는 최근에 시장이 주가 빠져도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다만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도 미안하죠. 이름 회원들한테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고 주가가 뭐 펀드멘탈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개혁을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은 이제 시장도 중요하고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죠. 있어요. 지금요. 주도업종 찾아야지 빨리 손실 남들 10% 올라가 20% 30% 수익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11월 14일부터 온라인 아카데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이미 이제 광고 제작에 들어갔으니 이거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회비는 44만 원이에요. 강의료 자체는 저는 좀 본래 저는 뭐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아카데미라든가 생방송 회비 자체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뭐 싸다 그래가지고 뭐 부주의하게 준비 없이 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종이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월 14일부터 27일 날 아카데미 교육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공지에 올라갈 겁니다. 대신 지금 생방송 회원들한테 무료니까 생방송 지금 가입하시게 되게 되면 어때요? 무료 서비스를 받겠죠. 11월 달에요. 지금 들어오면 11월 27일이니까 교육도 받으시면서 생방송 회원 가입하시게 되게 되면 투자함 생방송 가입하시게 되면 무료로 교육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방송 들어오시면 아카데미 교육은 이번에는 생방 회원들한테 무료로 해드린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도 받으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면서 함께 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이번 아카데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장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위기는 지났어요. 어떤 거 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대신 약간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앞서 얘기했다시피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게 레고랜드발 지금 우리나라 그 A등급 회사채 수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5.6%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B등급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11.4%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금리 급등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많습니다. 업종도 많아요. 오늘 건설주 반등 나왔죠. 제가 대표적으로 건설주를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주도 해서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리스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업종들 몇 개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뭐겠어요? 뭐 이번에, 그 자체는, 이제 다시 좀, 자체는 그럼 뭘 매매해야 되겠어요? 이제 실적도 봐야 되겠죠. 실적 중요한 것 자체가.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업종별로, 특히 경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산업재, 소재 관련 종목도 안 좋아요. 이게 성장주들하는 종목들은 중요하죠. 왜? 경기가 지금 3분기 이후에 수직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라든가 내년도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 실적 전망을 해야 돼요. 경기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이들 종목들이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들 쪽고. 이들 종목들은 현재 실적도 물론 현재 실적이 좋은 걸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 실적이 좋아도 4분기 내년도 1분기 안 좋으면 주가 안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실적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오늘까지 발표된 주요 업종 대표적인 것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표적으로 본다 한다면 요즘 건설기계 잘 나가죠. 상대적으로요. 실적도 좋아요.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인프라코라든가. 이들 종목은 제로도 있잖아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언젠가 끝나겠지. 끝나면 관련 종목들 어떻게 했어요? 10% 20% 급등하겠죠. 실적도 좋고. 그거 써야지. 왜 건설주 불안한 건설주 갖고 매매하나요? 했어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했어요. 전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이닉스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엊그제 제가 반도체 올라갈 때 제가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반도체 산다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사고 저는 하나 마이크론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0, 1169 월덱스라든가 이런 종목 사는데 반도체에 지금 관심이에요. IT가. 저는 지금 지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제가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IT 지금 관심 안 둔다고 그랬어요. 관심 안 둡니다. 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IT 관심인데 개인 투자 IT 많은데 일단 제가 이거 보시라고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면 여러분 주식 제가 사야 되냐고.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제 시각은 그래요. 시각은. 저는 IT 이제 소부장을 사면 소부장을 살 건데 오늘 하이닉스가 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82,500원대가 바닥입니다. 근데 8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82,500원에 사서 이거는 92,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다. 근데 최근 얼마까지 갔나요? 96,000원까지 갔네요. 근데 이 실적 전망치를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아직 바닥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번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에 가이던스가 1조 7천억인데 2조 1천억인데 1조 6천억 나왔어요. 이번 실적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하이닉스 여기 있죠. 하이닉스 2조 1천억인데 1조 6,700억 어닝 쇼크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향후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를 보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4분기 때, 이번 3분기 때 1조, 실적이 얼마만큼 수직 급락을 하는지, 2분기 때 4조 2천억, 이번 3분기 때 1조 6천억, 그 다음 4분기 때 2,900억으로 쭉 떨어져.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때 6,615억 적자, 2분기 때 5,780억 적자, 내년도 3분기 때 3천억 적자, 4분기 때 1,140억 적자, 연간 단위로 내년도에 1조 5천억 적자. 여러분, 이게 전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영증권에서 전망한 거거든요. 일부 증권사들 적자 규모는 다르더라 한다 하더라도 다 적자를 예상을 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내년도 밸류를 봅시다. 2023년도 내년 연간 단위로 15조 원 적자, 1조 5천억 적자, 연간 1조 5천억 적자. 올해 9조 원 이익 나는데 내년도 1조 5천억 적자. 그 다음에 2024년도에 1조 원 흑자. 자, 2024년도를 보고 간다고 합시다. 2023년도 PER 9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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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못 사죠? 그렇죠? 쉽게 못 사죠? 물론 반도체 팡 자체가 시장처럼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증권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SK 하이닉스 주식 사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실적 변동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적자 안 나잖아요. 올해 이제 4분기 때, 이번 1분기 때가, 3분기 때 11조 원, 영업이.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8조 원. 그 다음 내년 1분기 때 6조 원. 그 다음에 2분기 때 5조 원. 그 다음 내년도 연간 단위로 따지면, 내년도에, 올해 단기, 영업이익이 47조인데, 내년도 28조 원. 내년도 삼성전자의 PER이 15배. 2024년도에 추정 시적으로 PER이 올해 수준에 해당되는 9배. 잘 들리신가요? 하여튼 제가 대화가 안 되니까 오늘 제가 방송은 본래 제가 방송이 3개 채널로 하는데 박준현 TV하고 토마토 투자자문 그다음에 토마토 증권통을 통해서 3군데로 가는데 아마 대체로 많이 참여하는 데가 토마토 증권통하고 박준현 유튜브 TV인데 아마 박준현 TV 쪽이 스트리밍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아마 토마토 투자자문하고 토마토 증권통으로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토마토 투자자문에 참여 계신 분, 잘 듣고 계신 분 한번 1번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 투자자문은 제가 채팅창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예. 잘 들리시죠? 저만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이래요. 삼성전자가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한참 있다 반응을 하니까 했어요. 이렇습니다. 해서요. 잘 들리십니까? 예. 지금 10시 10분이네. 하여튼 제가 오늘 예.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또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망둥이 님이 1번 올리셨네. 저녁 10시에 참여하시고요. 10시에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에 참여하시고 10시에는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못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토마토 TV, 박준현 TV, 그 다음에 토마토 투자자문 알림 제가 방송할 때 토마토 투자자문은 확실하게 방송 나갑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TV 쪽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해두시면 좀 되겠죠, 이제요. 자,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SK 하이닉스 팔라는 얘기는 안 해요. 따라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락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박준현 형의 기본적 분석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죠. 알게 투자.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아카데미에 이제 주요 업종별로 전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런 매매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그거는 이제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핵심 3개 섹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 2차 전지는 무적이죠. 근데 2차 전지도 뭐 지금 삼성 SDI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뭐 이들 종목 제가 이거 사시라고 하겠어요? 사라고 하겠어요? 소재라든가 부품 종목이 사셔야 되겠죠. 제가 본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제 KTX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 제가 오늘 지방에 이제 기업 탐방을 2주 전부터 예약을 해놨는데 예, 그 2차 전지 관련 쪽 회사 저 지방에 경남 쪽 창원 쪽에 갑자기 좀 스케줄이 어긋나는 바람에 제가 열차까지 KTX까지 제가 아침에 예매했는데 오늘 오전만 근무하고 제가 서울역에서 12시 30분 차 타고 제가 4시에 약속을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업 탐방 다니면서 이제 기업 방문 하려고 그래요, 해서요. 좋은 정보 찾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해서요. 너무 내가 이번 지방을 너무 먼데 잡아가서 털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라올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에 잘 접근 좀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막 최소한 한 달에 아마 2-3번 정도는 이제 기업 탐방 좀 다니면서 종목을 이제 개발하려고 그래요, 했어요. 삼성 SDI 지금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들, 어? 삼성 SDI 제가 그 8월달 아카데미 때 빼때리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소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추천했죠, 해서요. 에코프로 11만 원, 목표가 15만 원 잡아놨는데.
어, 지금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그, 그, 이게 11월 중순 잡아놓은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들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다 하잖아요. 실적 발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체크 좀 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유망 종목, 대반격을 주도할 종목을 제가 또 골라주는, 그리고 또 시장이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포트에 좀 편입해 놓고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해가지고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까지 제가 종목을 좀 선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기업도 한번 좀 다니면서 좋은 종목을 좀 스크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좀 시장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요, 오늘 제가 예고 없이 공개 방송을 했는데, 아마 이제 11월 달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9시, 수요일 날은 9시입니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정리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정리 좀 하면,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정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단기적 저점에서 지금 거의 한 7, 8% 정도 올라왔으니까, 지금 4일 연속 지금 4, 5% 올라왔으니까 미국 시장 좀 속도 조절입니다. 약간 좀 조절할 건데, 오늘 상승 추세는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제한적인 베어마켓 내립니다. 지난 6월에서 8월달 사이처럼 주가가 못 올라갈 거고요. 못 올라갈 거고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12,600포인트, 800 정도,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는 2,400, 50, 60 정도까지는 잘하면 아마 연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본격적인 시장 상승은 내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말 3월달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지수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시장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접근하기 힘듭니다. 아실까요? 정말 실적이 좋아도 좋은 날 빠지고 어김없이 빠지고, 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돼도 당일날 안 빠졌다가 또 다음날 폭 빠져버리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 빠질 때 사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늘 이제 앞에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 관련 종목들 다 좋게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 SDI, 아직 SK 오는 뭐 실적 발표, SK 이노베이션은 뭐 2차전지 회사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소재 회사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종목들 다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화학업종 안 좋은데 이게 화학업종 안 좋은데 하나솔루션 실적 엄청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닉 서프라이즈죠.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될 때는 주가가 폭 빠져요. 실적 발표 따라서 하게 돼. 이날 실적 발표한 날이거든요. 이날 장 끝나고 발표했는데 이날 62,600원까지 가다가 55,800원으로 빠져버리죠. 근데 다음날 올라갑니다. 이게 실적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미리 발표된 날 주가 팔고 그때 좀 조정받고 가는 거죠. 이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몇몇 종목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이 중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마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하시면, 공개 방송이라든가 또 아카데미 함께 하시면 뭐 좋은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회원가입이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은 회원 생방송 결제는 박준영 운영력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만간 제가 그 영상을 좀 찍어서 아카데미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제가 현재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접근하신 분들은 박준영 운영력이 이제 어디 소속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저는 이제 박준영 운영력은 토마토 투자 자문 소속이죠. 토마토 투자 자문. 우리 여기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이토마토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 유튜브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만 보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이 토마토에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토마토 투자 클럽 생방송이 있고 토마토 투자 자문 생방송이 있잖아요. 박준영 운영력은 토마토 투자 자문 소속입니다.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하고 조금 다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은 운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일정한 자격증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저희들 뭐 등록이 되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합니다. 있어요. 토마토 투자 자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토마토 투자 자문은 명준호 운영력과 저랑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요. 여기 들어오셔서 서비스 가입 있죠? 서비스 가입 누르면 지금 아마 할인 이벤트가 적용이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 할인 이벤트까지 적용을 좀 하면서 또 12월 달에 있을 지금 가입하시게 되게 되면 11월 달 아카데미 44만 원짜리 무료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무료로 혜택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이 잘 모르신 분들은 022128에 3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참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기는 한데 자료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박준영 운영력은 저는 뭐 증권 쪽에서만 계속 있었으니까 뭐 모르신 분들은 저는 아마 전문가 중에서 박준영 운영력처럼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정상적으로 LG투자증권에 입사해가지고 증권 쪽에 LG투자증권에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 LG투자증권에서 회사 자산 5천억 6명이서 공동 운영을 했고 증권사 쪽에서 최우수 사원 여러 차례 받았고 그래서 현재 제가 아카데미 계획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14일부터 해서 수강료는 44만 원이고 대신 그 생방송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해드린다. 교육은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1강, 2강, 14, 16. 뭐 이때 안 들어오셔도 한 달 동안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녹화가 좀 되는 거니까. 교육 내용은 일단은 실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공부도 하시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 연말 연초까지 해가지고 매매하는데 전혀 여러분들 혼자 매매할 때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시장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좋은 시장도 아니고 이제는 어려운 국면은 벗어났다고 봐요.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좀 손실을 좀 빠르게 만회할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또 교육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 제 공개 방송 자주 하시면 좋은 좀 힌트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일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